차가운 가을 오후, 서울의 나무들에서 붉고 황금빛의 잎이들이 부드럽게 떨어져 도시거리 위에 색깔 가득한 덮개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북촌 한옥마을의 좁은 골목길을 걷고 있었고, 그곳에는 전통적인 나무집과 구부러진 우아한 지붕들이 세기를 넘어선 비밀을 간직하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신선한 공기는 한국의 대표적인 맛 중 하나인 대추차의 달콤한 향을 실어 나르며 가까운 빵집의 오븐에서 나는 따뜻한 빵의 향기와 어우러져 포근한 느낌을 전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은 그 도시의 향기와 이미지들로부터 멀리 떠나 있었습니다. 저는 제 시어머니 김 여사를 생각하고 있었죠. 그녀는 말없이 존재하는 여성으로 그녀의 존재 자체가 때로는 그 가을날의 차가운 바람보다 더 불편하게 느껴지곤 했습니다. 그녀는 우리 가족의 기둥이었고 강력한 가부장적 존재였으며 그 엄격한 얼굴과 굳은 자세는 언제나 한국 문화의 높은 가치들, 가족의 명예가 언제나 개인의 욕망을 초과하는 가치를 반영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녀는 전통적인 한옥에서 살고 있었고 그 집은 그곳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었으며 정성스레 가꾸어진 정원과 마치 상징적인 성벽처럼 느껴지는 무겁고 큰 나무 문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 문은 단지 물리적인 공간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그녀가 헌신적으로 지켜온 역사와 전통들을 지키는 문이었습니다. 저는 그 집에 처음 들어갔을 때를 기억합니다. 그때는 마치 제 시어머니뿐만 아니라 그 집을 지나온 수많은 여성들의 기대와 아마도 그들의 좌절까지도 함께 받아들여지는 느낌이었죠. 김 여사는 항상 정갈하게 묶인 머리카락과 전통적인 실크 옷을 입고 있었지만 제가 기대한 것처럼 다정하게 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녀는 항상 저에게 격식 있는 어조로 말했으며 마치 진정한 어머니라기보다는 교육자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의 부드럽고 절제된 말은 종종 제가 어떻게 답해야 할지 몰랐을 정도로 깊이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반면 저는 현대적이고 독립적인 여성으로서 그녀의 존재에서 묻어나는 암묵적인 권위에 눌리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그리고 그날 서울의 오래된 거리를 걷는 동안 저는 우리 관계가 결코 단순하지 않을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그녀의 아들 지호와 결혼했을 때 그녀는 호기심과 불신이 섞인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지호는 김 여사의 외아들이었고 그녀는 그에게 큰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가 전통적인 길을 따르고 존경받는 사람이 되어 아마도 지역사회의 지도자가 되기를 바랐으며 당연히 그녀가 보여준 것처럼 가족을 돌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녀에게 저는 낯선 사람, 현대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젊은 여성에 불과했으며 한국 가족 문화가 요구하는 책임의 무게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에게는 뭔가 미스터리한 것이 있었고 저는 그것을 완전히 풀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밤, 우리는 식탁에 앉아 등불의 부드러운 빛이 우리의 얼굴을 비추고 있을 때 그녀는 아무런 예고 없이 우리 사이에 비밀이 있다는 것을 말했습니다. 그 비밀은 그때까지 제가 전혀 알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길 바라는 듯한 방식으로 이야기했지만 더 이상 그것을 혼자만 간직할 수 없다고 느끼는 듯 보였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그녀는 김치가 끓는 항아리 소리에 묻혀서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비밀을 가지고 있다는 걸 배웠어요. 때로는 완벽한 삶처럼 보이는 것이 사실은 하나의 외관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되죠. 나는 당신을 보면서 며느리로서 뭔가 내가 모르는 것이 있다는 느낌을 받아요. 당신이 숨기고 있는 것이 있죠. 저는 그 말에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공기 중에 긴장이 가득했으며 마치 우리 사이에 보이지 않는 무게가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저는 자신이 느끼고 있던 긴장감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애쓰며 물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똑바로 바라보며 잠시 말없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그녀의 목소리는 더 부드러워졌고 마치 그녀의 세대와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모든 것에는 대가가 있어요. 내 사랑. 우리의 문화에서는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 있어요. 세대 간에 묻혀야 하는 것들이 있죠. 하지만 당신은 이해해야 해요. 내가 당신에게 축복을 주려고 해도 당신이 모든 것을 바꿀 수는 없다는 걸. 지나간 일은 지나갔지만 당신이 아직 모르는 게 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침묵을 지켰습니다. 제 머릿속은 질문으로 가득했지만 그 순간에는 더 이상 질문을 던지지 않기로 했습니다. 우리의 대화는 갑자기 끝이 났고 마치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에 대해 결론을 내린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이후로 며칠 동안 이상한 불안감이 저를 따라다녔습니다. 김 여사는 점점 더 멀어져 보였고 동시에 제 안에서는 뭔가가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대화를 그냥 지나칠 수 없다는 걸 알았죠. 그 비밀이 우리 관계의 중요한 열쇠가 될 거라는 느낌이 들었고 그것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 열쇠를 어떻게 찾을지 몰랐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서울의 조계사를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곳은 항상 저에게 평화와 사색의 감정을 가져다 준 곳이었습니다. 저는 사원의 구불구불한 길을 걸으며 멀리서 들려오는 종소리와 스님들의 중얼거림을 들었습니다. 향기로운 향이 신선한 공기와 섞이며 제 생각을 정리하려 애썼습니다. 사원의 중심에 있는 거대한 부처님의 동상은 평온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는 듯 했고 마치 제 고민들을 아는 듯 했습니다. 그곳에서 깊은 내면의 성찰을 하던 중 저는 시어머니와 제 사이의 비밀이 단지 그녀가 알고 있는 것과 알지 못하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라 그녀가 지닌 기대가 어쩌면 제게도 전해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김 여사의 침묵은 단지 통제의 방식이 아니라 가족의 전통이 온전히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보호막이었으며 제가 그녀의 유산을 짊어질 필요가 없도록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직면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전통의 틀을 깨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시어머니와의 관계는 세대 간의 싸움으로 보아서는 안 되며 비록 그 길이 험난할지라도 그녀에게서 배울 수 있는 기회로 여겨야 한다는 것도 이해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왔을 때 저는 거실에 혼자 앉아 있는 김 여사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여느 때처럼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바라보았고 그녀도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그 순간 무언가가 달라졌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 사이의 비밀은 완전히 풀리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그저 그것이 존재한다는 것과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를 연결시킨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우리 사이의 관계는 여전히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었고 침묵과 긴장이 섞인 관계가 계속될 것이었지만 아마도 이 공유된 침묵 속에서 나는 결국 그녀의 가족의 일원이 된다는 것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시어머니와 나 사이의 비밀은 결국 더 깊은 뿌리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존경, 전통, 그리고 때로는 가장 큰 비밀은 말하지 않은 채 남겨두는 것이라는 이해. 그날 밤 서울의 차가운 바람이 나무들을 스치며 불어오는 동안 저는 시어머니와 더 가까워진 기분이었습니다. 우리 집의 다다미 위에 앉아 손을 맞잡고 시어머니가 식사 후 항상 준비해주던 생강차를 준비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거실은 전통적인 등불의 부드러운 빛으로만 밝혀졌고 그 불꽃은 종이로 된 창문 사이로 들어오는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침묵은 깊었지만 동시에 제가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의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몇 주 전 우리가 나눈 대화가 제 머릿속에 계속 울려 퍼졌습니다. 모든 것에는 대가가 있다는 그녀의 말. 그 말이 저를 따라다녔습니다. 그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녀는 무엇을 알고 있었고 무엇이 우리 사이에 숨겨져 있었으며 실제로 그녀는 저에게 무엇을 바랐을까요? 저는 그녀가 전통을 깊이 존중하는 여성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동시에 그녀의 행동 속에서 뭔가 더 깊은 짐을 지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드러내고 싶지 않은 무언가일지도 모릅니다. 그 생각을 하던 중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김 여사는 아무 말 없이 일어나 거실 한 구석에 있는 작은 가족 제단으로 걸어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고요하게 무릎을 꿇었고 마치 오래된 의식을 치르는 사람처럼 우아한 자세로 제단 위에 놓인 나무 상자를 부드럽게 닫기 시작했습니다. 상자는 단순했지만 뭔가 중요한 의미를 가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녀의 동작은 느리고 신중했으며 얼굴에는 진지하고 거의 엄숙한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일어나서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잘 몰랐습니다. 이게 뭐예요, 어머니? 저는 그 침묵을 깨며 물었습니다. 그녀는 즉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자신이 무엇을 공개할지 말지를 고민하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마침내 그녀는 저를 바라보며 처음으로 그동안 한 번도 본 적 없는 감정을 보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취약함이었습니다. 너는 항상 그 비밀이 궁금했지, 그치? 그녀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그러나 이상한 해방감을 느끼는 듯 말했습니다.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그동안 숨겨져 있던 비밀이 이제야 풀리기를 기다렸습니다. 김 여사는 제가 옆에 앉을 수 있도록 손짓을 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나무 상자를 열었고 그 안에서 놀랍게도 낡은 문서들이 담긴 서류들이 나왔습니다. 그 안에는 또한 희미하고 흑백인 한 여성의 사진이 있었는데 그 여성은 수줍은 미소와 희망으로 가득한 눈빛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 여성이 시어머니는 아닌 걸 알았지만 사진 속 인물과 시어머니 사이에 어떤 깊은 연관이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이 사람은 내 언니야. 김 여사는 말을 시작하며 그동안 듣지 못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녀는 오래전에 죽었어. 우리가 아직 젊었을 때. 나는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어, 지에게도. 저는 완전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언니에 대한 이야기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고 그녀의 기억 속 깊은 곳에 묻혀 있었던 비밀이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며 숨겨두고 싶은 삶의 한 장을 열 준비를 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녀는 부유한 가문과 결혼하라는 선택을 받았지만 그녀는 그 남자를 사랑하지 않았어. 그녀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녀는 다른 남자를 사랑했지. 가난하고 가문도 없고 신분도 없는 남자였어. 우리 가족이 이를 알게 되자 그건 감당할 수 없는 수치였어. 그래서 그들은 타협을 했어. 그녀는 가족이 정한 남자와 결혼하지만 비밀리에 진짜 사랑하는 남자를 만났어. 제 심장은 더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변한 것 같았고 시어머니가 비밀을 풀어내면서 온도마저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공식적으로 결혼하지 않았어. 그녀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녀는 그 남자에게서 임신을 했고 그 남자가 알기도 전에 가족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낙태를 해야 했어. 그 수치가 너무 컸고 그녀는 결코 회복하지 못했어. 그녀는 내 인생과 모든 사람들의 기억에서 사라졌어. 혼자서 죽었어. 아무도 그녀가 죽었다는 걸 몰랐어. 저는 말을 잃고 조용히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언니에 대한 비극이 제 마음을 강하게 흔들었을 뿐만 아니라 시어머니가 평생 이 비밀을 간직해왔다는 사실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깊은 고통을 겪었지만 그 누구에게도 그것을 드러내지 않았던 것입니다. 김 여사는 저를 바라보며 이제 눈에 눈물이 가득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녀가 이런 감정을 드러내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었습니다. 나는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어. 그게 우리 가족의 이름을 더럽히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야. 만약 이게 밝혀지면 지호와 너는 결코 행복할 수 없을 거라고 알았어. 나는 그 일이 일어나도록 둘 수 없었어. 그녀는 일어나 창문으로 걸어갔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달빛에 비친 정원을 바라보며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 잎들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바라보며 그동안 그녀가 숨겨왔던 고통을 이제 조금 더 깊이 이해하게 된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녀에 대한 깊은 연민을 느꼈지만 동시에 하나의 깨달음이 찾아왔습니다. 그 비밀은 나와 직접적인 행동이 아니라 그녀가 오랫동안 지닌 기대와 한계, 그리고 트라우마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시어머니와 제 사이의 비밀이 진정으로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말하지 않은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고통, 전통, 그리고 하지 않은 선택의 유산이었습니다. 그녀는 제게 자신의 과거를 숨겨주었지만 이제 저는 그녀를 다르게 보게 되었습니다. 항상 제 삶을 통제하려고 했던 그 엄격한 여성으로 보이지 않고 모든 이처럼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한 여성으로 보였습니다. 저는 말없이 그녀에게 다가가 그녀의 손 위에 제 손을 얹었습니다. 그 순간 우리 관계에서 가장 간단하면서도 의미 있는 순간이었지요. 이해해요. 그것이 제가 할 수 있었던 전부였습니다. 그녀는 놀란 듯 저를 바라보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부드러워졌습니다. 너는 여전히 내 길을 가야 해, 내 딸. 그녀는 부드럽고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마도 너는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될 거야. 저는 알았습니다. 비록 우리 사이의 관계가 결코 단순하지 않겠지만 그 순간 우리는 어떤 말보다도 더 깊은 이해를 나누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비밀은 그렇게 무겁게만 느껴졌던 것이 이제는 조용하고 강력한 이해로 바뀌었고 그 이해는 제가 평생 간직할 것입니다. 그리고 서울의 밤이 드디어 찾아오고 하늘의 별들이 반짝일 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종종 가장 큰 비밀은 그것이 드러났을 때 우리를 변화시키고 연결시키며 자유롭게 만드는 것이라는 사실을.